안녕하세요.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입학과 전학 상담을 했을 때 학교 측에서 달가워하지 않는다. 뭔가 꺼리는 분위기다. 전화를 끊고 났을 때 기분이 안 좋다. 우리 아이는 정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인데 왜 특수학급에서 받아주지 않는 걸까?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보호자분들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때로 화가 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을 조금 더 보호자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특수학급은 학교나 교사가 마음으로 선택해서 받고 안 받고를 선택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상급학교로 가는 경우에는 기존의 특수교육 대상자였던 학생은 재배치 심사를 거쳐서 바로 상급학교로 가지만 새롭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는 학생에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의 평가와 교육지원청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이 학교의 교육 여건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결정되는 아주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든 사실 이렇게 상담이나 입급 문의를 받았을 때 조심스럽게 반응하거나 바로 오세요 하고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즉 거절이라기보다는 그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이 아이에게 적절한지를 우선 신중하게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정해진 인원이 있어요. 그 정해진 인원 안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특수교육 대상자가 왔을 때 이 학급의 전체의 학습 환경과 사실 정서적 안정까지 특수교사는 함께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부분은 특정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학생, 기존에 있는 학생과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학생이 모두가 적절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보호자분들께서 학교에 문의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학교나 교사에게 권유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우리 아이가 거절당했다, 부족하다, 그래서 못 받는 거다, 안 받는 거다라고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 조금만 접근을 좀 달리 바꿔보시면 상황이 훨씬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학교에 전학을 가야 돼요. 이 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이 학교에 가야 됩니다. 라는 관점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육 환경이 어디인지 함께 찾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상담을 가실 때 자녀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서 특수교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일단 무조건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가야 되니까 우리 아이를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의 실제 모습과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솔직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수교육은 문제를 숨기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를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이 아이에게 더 적절한 지원을 만들어지는 구조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 웬만한 거 다 돼요. 괜찮아요? 착석도 되고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났을 때 현장에서 실제로 교사가 보는 것과 다르게 되면 이 아이에게 지원을 미리 신청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정작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특수교육 환경을 찾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특수교사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특수교육은 학교만의 역할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만들어집니다. 어느 학교에 특수교사가 좋다더라. 어느 학교가 되게 학교 시설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가시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특수교사나 아무리 좋은 교육 환경이어도 이 아이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가정이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사들 역시도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이 가정과 어떻게 협력할지를 같이 고민을 하게 돼요. 일단 무조건 내가 이 학교에 와서 우리 아이를 떠맡기고 싶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가정보다는 내가 이 아이를 정말 특수교사와 같이 협력해서 정말 잘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보호자를 만났을 때 사실 특수교사도 어떻게든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무조건 우리 아이가 특수학급에 들어가자. 특수학급에 들어가는 게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에게 맞는 특수학급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학교를 찾아가고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교사들 역시도 한 반에 받을 수 있는 적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다 받고 싶지만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내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받아서 정말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담 전화에서도 무조건 오세요 오세요라고 할 수 없는 정말 신중하게 상담을 하는 이유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느끼시는 마음을 특수교사도 사실 학교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 학생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을 찾는 방향으로 같이 한 걸음씩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상담을 하시면서 속상하니까, 답답하고 속상하시니까 화부터 내시고 언성부터 높이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시고, 혹은 아예 애초에 맡기지만 견제를 하고 오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상담을 하면서 느껴지거든요. 이 자녀를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맡기려고만 하는구나. 아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가 적합한 특수학급을 찾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는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특보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이었습니다. 안녕.